네, 축제가 될 거라던 약속은 사라지고 생채기만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후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입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체포 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당이 들썩들썩합니다. 색출, 사퇴, 수박 깨기 이런 거친 표현을 같은 당원끼리 서로를 향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모습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암동 한시 청년들 오늘도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특별히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명이서 인사를 하시려니까 누구부터 해야 될지 헷갈리죠. 자, 뭐 이준석 대표님 먼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바쁘시던데 오전에는 뭐 국회에서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설 얘기하셨다고요? 아, 오늘 이제 좀 기자회견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국민과 당원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내려고 했고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어릴 때 다 한 번쯤 봤을 만한 그런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이문열 씨가 1987년에 썼던 작품인데 사실 이걸 제가 10살 때쯤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옛날같이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소설이 87년에 나온 것 자체가 그 민주화 열풍 속에서 결국 4.19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나의 학급에 빗대어가지고 이제 설명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제 그로부터도 30년이 지나가지고 35년이 지나가지고도 현실과 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기자회견하면서 좀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 소설이었군요. 그 당시에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끼고 다니던 생각이 나는데. 아 근데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엄석대라는 그 반장인데. 엄석대 이야기만 하고 엄석대가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기사는 지금 특정 인물 지목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던데. 아, 지목 안 하셨어요? 저 안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엄석대 얘기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엄석대가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다 이제 기사를 쓰면서 특정인을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는 언론인들의 생각이 비슷하구나. 요즘에 뭐 소설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오늘 그렇게 뭐죠? 뭐 저기 뭐 두 분이서 묻고 또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합동 요새 있었는데 이 대표님 재밌으셨어요? 감동 느끼셨어요? 아니면 답답하던가요? 이게 저는 그 우리 천하 용인팀 무슨 연설할지 미리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연설회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제가 연설문 쓰는 과정에 같이 논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이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사실 정당이 어떻게 당심을 수렴하고 민심을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인 게 아무리 수도권이라 그래도 오후 2시에 고양시의 체육관에 모일 수 있는 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코너 이름이 상암동 한시청년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럼 고양에 2시간에 모이는 당원들은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가. 그분들이 그럼 일반적인 당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당대표 될 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관객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연설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때 오히려 보면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펼쳐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천하용인 후보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금 동원력이나 아니면은 뭐 용산에서 이렇게 빠방하게 지원해주지 않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스로 사람을 이렇게 실어나르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전당대회가 그런 대결이 돼서는 안 되고 비전의 대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전당대회 하다 보면은 현장 우리 뭐 이게 좀 부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현장 복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업되어가지고 상호 비방전을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약간 전근대적인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들은? 저는 사실 근데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원래 천아용인 팀이 상당히 이제 빛도 많이 보여주고 여러모로 기대도 많이 되는 전당대회여서 처음에 뭐 토론회나 뭐 연설회 같은 거를 저도 뭐 상대 당이지만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새는 오히려 천하용인 팀보다 뭐 장해찬 후보의 그 논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이제 네거티브 전대로 돌아서는 좀 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뒤부터는 사실 좀 흥미가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네거티브는 사실 선거의 속성상 예.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그 내용이라든지 그 논쟁을 이어가는 방식이라든지 후보들끼리 서로 이제 논박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처음에 이제 뭐 재밌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랬던 것보다는 좀 지저분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흥미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이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천하용인 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당 전당대회가 누가 윤심이냐, 예. 얼마나 대통령과의 소통이 뛰어난가 예. 이런 거로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미가 있을 만한 요소는 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이제 좀 정책적인 측면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정말 재밌어졌는데 예. 또 한 일주일 지나면서 갑자기 또 이런 후보자들의 어떤 논란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는 이런 모습이 예. 어떻게 보일 것인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는 연설문 영상이나 이런 게 연설 영상 같은 게 뭐 100만 조회수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 형성됐는데 예.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이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 자체가 굉장히 뭐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만 싸구려틱해졌어요. 이제 보면은. 예. 예, 그런데 그 와중에 보면은 이제 또 장예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막 난리치더라고요. 전 선거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네.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보면은 요즘 자기가 뭐 신나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예. 천하용인 팀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게 되고.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하다 보면은 좀 혼탁해진 지점도 있고 예. 뭐 좀 뭐라고 될까요? 좀 눈살 찌푸리는 지경도 있고 한데 그렇긴 하죠. 예. 후보 입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건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끊기는 지점이거든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요즘 가장 이제 밤에 누우면은 잠이 안 오는 분이 안철수 후보일 거다. 예. 약간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처음에는 반윤의 선봉장같이 되어 있었는데 일격을 맞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 사실 용산에서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요. 예. 이 자체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말을 국민에게 해도 안 되는 것인데 당이 어쨌든 전당대회 국면에서 예.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인데 예. 또 얻어맞은 사람이 거기에 반박을 못해요. 예. 얻어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고 해야 되는데 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진짜 아무 말 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또 고전적인 그 패턴대로 좀 실기한 상황 아니면은 메시지가 좀 적재적소에 나오지 않는 문제에 빠진 것 같다. 같은 의견들이세요? 아니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 아, 처음에는 제 기억에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메시지를 잘 냈었거든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을 이제 용산에서 뭐 주저앉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때 예. 상당히 상식적인 목소리를 대변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집단 린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대 얻어맞고 나서는 정말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갑자기 자맹을 하시고 예. 아니 그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한번 맞섬으로써. 근데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용산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본인도 이제 출마 자체를 안 해버렸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정무수석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관계자 발로 무슨 적이라느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색깔론 공세 펴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세게 붙어보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 뒤에 오히려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약진을 하게 된 것도 안철수 의원의 그 혼탁한 포지션 때문에 저는 파이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잘 보시면요. 원래 그 야구를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강속구만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약한 공이 한 번씩 들어오고 가운데로 몰리는 공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요. 그 배팅볼 한번 들어오면은 아싸 찬스다 하고 치려고 나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계속 용산에서 사실 배팅볼을 던져준 거거든요. 가운데로. 예. 사실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정무수석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정무수석이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해라라고 밀어붙였으면요. 예. 국민 95%가 공감해가지고 안철수라는 사람을 응원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운데 꽂히는 공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치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걸어나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걸어나갈 수 있겠지. 예.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또 지지율이 좀 나오던 시기였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서서 삼진당한 상황인데 예. 저는 글쎄요. 저는 천하람 후보는 반대로 뭐냐면 저랑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갑자기 아침에 무슨
홍준표 시장이 무슨 페이스북으로 천안보 공격했다. 예. 그럼 신나서 춤춰에 막 보면 아싸 배팅볼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받아치면 내가 득점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는 위협구도 아닌데 그걸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서 항상 이제 허수가 존재한다는 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사실 안철수 후보 개인을 지지한다라기보단 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안 후보님께서 어떤 스스로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예. 기존의 선거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패턴화가 되어서 결국 예. 또 그 허수들이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기 문 대변인은 저기 이준석 대표한테 좀 물어보시는 거 없어요? 아 물어보신 거 너무 많은데. 한번 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봤네. 되게.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아서. 예, 이제 뭐 국회 이제 안 계시니까 저는 오랜만에 빠지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전당대회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없게 끝날 것이다. 왜냐면은 당원 100%고 어떤 조직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재미없게 끝날 것이다라는 예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당원 80만 시대에서 이런 것이 새로운 변수로 적용이 됐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젊은 당원들의 힘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이 친구들이 어떤 모바일의 접근성이나 이런 선거에 참여하는 참여도 이런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수 대비 힘을 더 많이 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반대로 이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조직화되어 있는 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동원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숫자 대비 화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거든요. 이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금 우리의 새로 늘어난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이제 저를 보고 가입했던 당원분들 중에서 이제 어제인가요? 갑자기 투표 안내 문자가 날아가니까 예.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지금 와서 아는 분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 와서 누구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정치 뉴스가 일반 대중의 그런 어떤 접근성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천하람 후보를 전 지지하고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데 예. 그 전파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성호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예. 이 천하 용인을 지지하는 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령표들이 아니에요. 예. 저희 지령 문자 같은 거 안 내보냅니다. 예, 예. 그냥 은근하게 저희는 이제 지지하고 이런 모습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지령표라고 하는 것들이 예. 잘 동작하느냐도 의문인 게 그 지령표가 잘 동작했으면은 그 기사에 올리면서 맨날 이준석 까는 기자회견하고 이러던 그 현역 의원 3인방 이런 분들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예. 나와가지고 현역 의원 3명이 컷오프 당하고 이런 것도 진짜 그들의 만약에 그 문자로 가는 오더 투표가 먹혔다고 하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80만 당원 시대에 어느 누구도 지령 투표를 자신할 수는 없다. 예. 결국은 자연스럽게 지지층이 투표할 수 있는 동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뭐 딱히 본인을 설득할 동의 없을 거예요. 예. 최근에 논란도 많고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하는 게 뭐 아주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데 뭐 우리 국회의원이 이건 찍으라고 하니까 찍어야 되나 그런데 예. 굳이 내가 이걸 전화기 붙들고 기다리면서 ARS를 받아야 되느냐 모바일은 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굉장히 예. 복잡할 거예요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요. 그 지지층 여론조사 당원이 아니라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예. 61%까지 나왔었어요. 예. 근데 당원 투표하면 40 나오더라고요. 30, 예. 30몇 40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전화 받아서 당원이라 응답하는 사람들의 지지층 결과와 예. 그 실제 가가지고 찍는 당원의 비율은 굉장히 크게 차이 납니다. 예. 그렇구나. 그런 거요 그렇게 인상 깊게. 아니 저는 예. 네. 아니 저는 저 모바일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전화 받으면 잘 안 하게 되죠. 예. 이래저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대표님이 사실 지지하고 같이 뛰고 있는 이 천하용인 팀을 사실은 뭐 목표로는 전원 입성을 이제 기대를 하고 지지를 하실 텐데 사실 이게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돋보이기는 하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던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같은 그런 뭐랄까 임팩트 있는 마지막 한 방이 사실 아직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 국면에 좀 천하용인 팀이 마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는데 이걸 좀 돌파할 만한 그 돌파구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연설문의 퀄리티는 제가 했을 때랑 지금 천하람 후보가 했을 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내용에 이준석 스타일이 녹아있다고 하는 얘기도 가끔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설문의 퀄리티 자체는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정권 교체를 향한 당원들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바라는 그 마음이 투영되어가지고 바람이 불었던 거고 예.
지금은 뭔가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여당 되고 이러면은 또 괜히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당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보면은 이상한 소리 안 했잖아요. 보면은 예. 조용히 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뭐 예. 4.3 얘기하면은 이렇게 막 무슨 뭐 다 뭐 폭동이나 시고 얘기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대상포진 같이 몸이 안 좋으면 보수 정당에서 올라오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예전에 배고프면서 4연패 선거하고 이럴 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지금 와가지고 이 어느 정당이도요. 그 민주당도 예전에 마찬가지였던 게 뭐냐 여당이 되면요. 예. 그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예. 요즘에 전당대회 나 사실 말씀 보세요. 예전에 박성중 의원 아까 떨어지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박성중 의원이 나가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 내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선 승리와 지성들이 이끌었다 이랬어요. 예.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국민 중에서? 예.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나와가지고 원내대표로서 제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다 자기들이 이렇게 잘해서 이겼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질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질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예. 이기고 나면 나 때문에 이겼다고 다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고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이 괴리 때문에 예. 그때랑 환경이 다른 겁니다. 천하람의 퀄리티가 연설문이나 아니면 말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스탠스가 이준석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연설문의 퀄리티가 연설문도 끝까지 다 읽는 분도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실은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뭐 김기현 후보의 무슨 땅 투기 의혹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네. 솔직히 땅 투기 뭐 의혹이 있나 보다 여기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만 어떤 분은 거기 KTX가 다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KTX 노선 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원래는 KTX에 연결하는 도로가 휘었다는 건데 예.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선거가 당원 100%라고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내 알바 아니다 또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가버린 거거든요. 예. 그게 그런데 과연 정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을 해야죠. 예전에 당원에 이제 더해가지고 민심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이제 심판 들어갔을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망할 지경에 들어가니까 예. 그때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2004년도에 민심을 넣었던 거거든요. 민심이 두려울 때는 그렇게 해요. 예.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자신감도 아니고 이거는 일방주의로 가려고 하는 건데 예. 글쎄요. 저는 또 총선 때 좀 얻어맞으면 또 정신이 바뀌겠죠 또 이게. 예, 저는 고민만 하고 있는 언제 질문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문 대변인 참 궁금합니다. 질문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질문을 조금 앵커님께서 안 하시니까 조금 드리면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웹소설 논란이 이번에 이야기가 좀 됐는데 잘 몰라서 제가 질문 네. 못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슈에 관해서는 예. 이 장예찬 이사장이 단순히 포르노그래피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이사장이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자신의 반박 논리가 예. 아니 내가 그냥 어떤 창작물로서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한 것뿐인데 그게 비판받아야 될 요소냐 표현의 예.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표현의 자유의 방점이 찍힐 문제가 아니라 실존 인물을 가져다가 포르노그래피를 제작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다른데 지금 이 장혜찬 이사장이 반박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물타기가 돼서 예. 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의 문제가 아니라 포르노그래피 제작 자체의 문제점이 또 찍히는 점이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방향성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좀 있을지. 장예찬 이사장 하여튼간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되게 떴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도 보면 막 해외 뭐 베트남 뉴스에서 뜨더라고요. 장예찬 이사장이 그래가지고 베트남 뉴스도 모니터하세요? 베트남 연예 뉴스에 막 이렇게 장예찬이라는 한국의 정치인이 아이유를 뭐 모욕했다 이렇게 떠가지고 예. 저는 이게 장예찬 이사장이 세계로 뻗어가는 이런 장예찬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정말 그 즐거운 눈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거 더해가지고 문제 뭐냐면은 이 발단에 보면은 이게 젊은층 사이에서 핫한 이슈가 된 이유 뭐냐면요. 예. 장혜찬 이사장이 과거에 본인과 생각이 다른 젊은 정치인들 뭐 문성호 대변인 포함일 겁니다. 당내에서 공격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 바로 여의도의 두시 청년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여의도의 두시 청년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뜻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뒤틀어가지고 두시에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이 엄마 카드를 써서 정치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예. 사실 근데 그게 누구냐 해도 별로 자기도 몰라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문성호 대변인이 엄마 카드 쓰고 다닌다는 주장도 아니고 누가 예. 엄마 카드 쓴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답도 없어서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소설 작가도 했고 뭐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뭐 차도 좋은 거 사고 뭐 레이싱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레이싱이요?
네, 레이싱 논란 좀 되고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그럼 뭐로 돈 벌었는지 살펴보자 하고 누가 그 소설을 읽은 거예요. 예. 봤더니만 우선 소설의 그 역량은 둘째치고 작가로서 역량 둘째치고 뭐 아이유 이름 본명을 따고 김혜수 씨 본명 따고 뭐 에펙스 뭐 초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연예인 실명으로 그냥 약간 뭐랄까요 잘못된 왜곡된 환상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예. 야설 비슷한 걸 쓴 거거든요. 이제 예.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식은 웹소설이고 내용은 야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지금 인쇄나 이런 것들이 보면 억대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로 벌어서 정치한다고 자랑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 논란이 번진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처음에 남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게 뜨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자 추가로 들어온 얘기 중에 보면 이제 그 장계찬 후보가 이 출간했던 그 출판사가 하필이면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 상계동에.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가 무슨 또 고소고발장을 벌였는데 거기서 장해찬 이사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도덕적 권위를 가졌다고 다른 청년 정치인들에게 뭐 엄마 카드 정치인이 이러다가 지금 되치기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별로건 불쌍하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예. 박 의원님. 아 너무 구구절절 맞는 말을 하셔가지고 감사하면서 들었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장해찬 이사장 논란은 사실 좀 퀄리티를 보면 상당히 좀 수준 낮은 논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해찬 이사장이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이제 전당대회만큼이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거든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기도 했었고 그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을 해서 지금 이게 3.1절에 대통령이 할 소리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가 보니까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뭐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대통령실은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하면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든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예. 뭐 이런 걸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데 왜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는지 잠시만요.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훅 들어온 질문이라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요. 네. 잠시만 우리 쉬었다 오겠습니다. 예.